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김영필입니다. 오늘 뉴욕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증시도 오늘 좀 많이 내렸거든요. 어제 좀 오르더니 결국 오늘 좀 크게 한 방 맞았습니다. 오늘 GDP 그리고 실업급여 청구 건수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나오면서 긴축 더 강해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걱정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제 좀 올랐던 것이 조금 약간 석연치 않았는데 많이 올랐던 거예요. 결국 오늘 좀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오늘 3월 월스트리트는 이렇게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다시 확인된 노동과 서비스 강세. 오늘 좀 그래서 크게 한번 또 되었죠. 데이비드 테퍼는 자기는 이제 주식 매도 쪽에 기울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중심으로 오늘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CJ님, 설속님, 꽃교형님, 용민님, 용민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테퍼가 오늘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줬습니다. 파타라님, 이종욱님, 모두 감사합니다. 빠르게 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드 테퍼죠. 자, 이제 오늘 미국 뉴욕 증시 보시면요, 결국 미국 경제가 강하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는 추가 긴축 불가피하다. 이런 우려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보시면요, 나스닥이 2% 넘게 빠졌고 S&P, 다우 각각 1.45%, 1.05% 내려갔어요. 나스닥 지수 보시면요, 오늘 계속 안 좋았고요. 그나마 낙폭을 좀 줄였습니다. 그나마 줄였어요. 거기에서 좀 그나마 줄인 게 2%입니다. 그나마 나은 거고요. S&P 500 지수 보시면 IT가 빅테크가 굉장히 좀 안 좋았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엔비디아 이런 것도 많이 빠졌네요. 테슬라 8.8%, 아마존 3.4%. 그래서 오늘 월가에서는 빅테크 안 좋은 게 2024년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기도 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달러 인덱스도 다시 좀 뛰었어요. GDP 숫자 이런 게 잘 나오니까 당연히 올라가겠죠. 실망의 국채금리는 좀 올랐다가 다시 좀 진정됐다가 조금 혼합된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어쨌든 달러 인덱스는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각종 지표 어떻게 될 것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쉬운 거 좀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부터 같이 보시죠.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6천 건, 전주보다 2,000건 늘긴 했어요. 2,000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항상 볼 때는 예상치보다 어떻느냐 이게 또 많이 보잖아요. 다우존스가 22만 건, 블룸버그가 22만 2천 건을 얘기했어요. 예상치보다 낮죠.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강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여전히 고용은 좀 강하다 이런 생각 가능하게 되죠. 세부 지표를 봐도 이것이 좀 잘 드러납니다. 변동성을 줄여주는 4주 이동평균 같이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보면 4주 이동평균이거든요. 4주 이동평균이 오히려 줄었어요. 22만 8천 건에서 22만 1750건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리고 2주 연속 실업수당 청구하는 계속 청구 건수 이것도 감소했어요. 167만 8천 건, 167만 2천 건 오히려 감소했죠. 그래서 이런 감소 부분들 이게 여전히 강하구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2,000개 늘었다고 하나 예상보다는 강했고, 그리고 계속 청구 이런 것들, 그리고 4주 이동평균 모두 줄었다. 좋지 않은 소식이죠. 그래서 계속 청구 건수가 줄어든 거는 10월 이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이게 또 왜 그러냐면요, 이거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내년 4.6% 실업률을 위해서는 이 부분입니다. 매달 3만 개 이상 일자리 감소가 필요하다 이런 계산이 좀 나와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신청한 사람도 늘어봐야 조금 늘어나고, 또 다른 세부적인 내부 지표로는 또 줄어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언제 여기까지 가겠느냐. 마이너스 3만 개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둔화할 조짐이 잘 보이지 않는 노동시장, 이 노동시장이 둔화할 조짐 잘 보이지 않는 것은 확실합니다. 좀 잘 보이진 않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최저금리를 더 장기간 유지할 수 있다. 뭐 한 5% 초반의 수준의 최종금리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다. 물가가 잘 안 잡힐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침체 확률은 더 커진다. 그래서 증시는 결국 또 하락해야 된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좀 심리가 계속 안 좋아지는 거겠죠. 이제 좀 3분기 GDP 부분을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GDP를 보시면 확정치가 3.2%로 나왔어요. 잠정치보다 0.3%포인트 올라갔습니다. GDP는 3번 발표하거든요.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이게 3번 발표하는데 속보치보다 잠정치가 0.3%포인트 올랐었거든요. 근데 또 잠정치보다 확정치가 0.3%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다 더하면 0.6%포인트 올랐죠. 3.2%다. 야, 이거 미국 경제가 상당히 강하다. 확정치가 높아진 거는 결국 소비와 기업 투자 덕입니다. 그래서 개인 소비는 서비스 지출 확대에 기존의 1.7에서 2.3%로 커졌어요. 그래서 GDP도 생각보다 강하구나. 이게 지금 계속 금리를 올려서 경제 둔화를 계속 추구하고 있는데 생각처럼 잘 안 된다. 그러면 결국 더 많이 가야 된다. 이게 더 높게 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한 5.0에서 5.25 이 최저금리를 더 오래 가는 쪽에 어쨌든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으니까요. 물론 여기서 조금 더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겠죠. 이 부분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시장이 또 반응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또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게 이제 좀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조금 더 키워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산업별로 좀 구분한 거예요. 이렇게 밑에를 보시면 잘 어쨌든 안 보이실 텐데 글자가 작아서 일단 이 노란색이 민간 서비스 부분이고 요 좀 더 붉은 게 민간 상품 부분, 그리고 요 푸른색이 거버먼트 정부 부분입니다. 노란색 막대가 확연히 많잖아요. 뭐 숫자 같은 거 잘 안 보시더라도 이런 나중에 이제 자료 보시면 되니까 기사 보시면 될 텐데 이 노란색 막대 확실히 많잖아요. 확실히 많습니다. 노란색 막대요. 노란색 막대 확실히 많죠? 민간 서비스 부문 내 기여도가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기사에 계산을 해놨는데 3분기 GDP를 민간 상품과 서비스 정부로 쪼개보면 민간 서비스의 기여분이 3.4%에 달한다. 그러니까 지금 3분기에 3.2% 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서비스 기여분이 더 많은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쪽에서 갉아먹어서 결국 3.2%가 됐지만 어쨌든 민간 서비스 기여분이 3.4%포인트에 달한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노동은 강하고 서비스 여전히 강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런 답이 계속 나오죠. 그러면 결국 이제 서비스 분야 계속 이제 임금 인플레이션, 그러면 계속되는 긴축, 그렇게 되면 자산시장의 부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그림이 계속 그려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제 컨퍼런스 보드에 이제 뭐 소비자 신뢰도조사가 좀 좋게 나와서 또 반짝 반응했지만 어제 제가 전해드렸잖아요. 약간 뭐 이렇게 구실을 좀 찾은 것 같다고. 왜냐하면 컨퍼런스 보드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뭐 이렇게 시장을 크게 움직일 뭐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그건 이제 신뢰도 조사, 뭐 설문조사 이런 거니까요. 그보다 이제 실제 수치 이런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상황을 보니까 이게 계속 만만치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죠. TD증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기준금리를 좀 더 높게 본다. 뭐 5.25에서 5.5까지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금리선물시장은 오늘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주식시장 투자자들은 오늘도 이제 한번 화들짝 놀랐는데 이 금리선물시장 관계자들은 오늘도 변하지 않았어요. 계속 4.7에서 5.0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도 이제 좀 계속 맞부딪히고 있는 거죠. 계속 그렇게 숫자 나와봐야 어쨌든 침체가 오면 연준이 뭐 어쩔 도리가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잡힐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인플레이션이 지금 오늘 자료 같은 거 보시면 빠르게 잡힐지 계속 의문이죠. 오히려 지금 더 경제가 강하고 이렇기 때문에 빠르게 잡힐지는 의문이다. 그래서 결국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침체가 오면 연준이
돌아서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돌아설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관련해서는 뭐 이제 다시 한번 좀 한동안 또 약간 잊혀졌던 얘기인데 내년에 이제 금리 인상 중단 얘기가 나오니까 대차대조표도 내년에 축소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들 오늘 조금 나왔어요. 그래서 뭐 6월 전에도 많이 얘기가 많았죠. 6월 얘기, 뭐 9월 얘기 아니면 골드만삭스는 금리 인하가 있을 때인 한 2024년까지 계속 축소는 할 거다 이렇게 얘기가 갈리고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내년에 금리 인상 중단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잊고 지냈던 대차대조표 축소 중단 이것도 다시 얘기가 조금씩 나오더라.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노동과 인플레이션이 관건입니다. 제가 노동을 좀 앞에 놔둔 것도 노동이 조금 더 내년에는 각광을 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 어쨌든 내년에도 결국 연말 마찬가지고요. 노동과 인플레이션이 핵심입니다. 두 개가 지금 사실 맞물려 돌아가잖아요.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 노동과 인플레이션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내년에는 요 노동과 인플레 이게 핵심입니다. 요거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말 그대로 최종금리도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것이고 대체재조표 축소도 어떻게 할 건지 조금 더 정해질 것이고 침체에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저는 침체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확정될 것이다. 물론 오늘도 일각에서는 뒤에서 좀 전해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오늘 지표 잘 나온 거 보고 이러다가 또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생기지만 이게 계속 내년 한 1분기 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서로 같은 지표를 갖고도 반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경우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변곡점에 있다 보니까 이게 변곡점에 있죠. 지금 미국 경제 변곡점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헷갈리는 정보 상반된 정보 계속 엇갈리고 있는데 이게 내년 1분기 되면 좀 더 정리가 되고 노동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할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저는 이제 심차 확률이 좀 더 높다고 전해드리고 그리고 더 높은 그러니까 이제 한 5에 지금 저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5.25% 안팎의 최종금리가 더 오래 갈 수 있겠다. 자꾸 이렇게 나오면요. 그런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추가로 하나 그래서 결국 노동이 제가 중요하다 자꾸 말씀을 드리니까 노동 관련해서 사실 며칠부터 좀 계속 나왔던 얘기긴 한데 전해드린 적은 없어요. 사실 그동안은 좀 이제 음모론에 좀 가까웠던 얘기기도 하고 하지만 좀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좀 이제 주요 매체에서 좀 많이 다루기 시작하길래 그래도 한 번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다. 우리 저희 시청자님들 그리고 독자님들도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요 필라델피아 여는 얘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켓워치가 이날 기사를 썼어요. 필라델피아 연은의 새 보고서가 폭스뉴스의 간판 앵커 터커 칼슨의 음모론 기름을 붓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요 내용 음모론이라는 건 이겁니다. 그 터커 칼슨이 내세우는 음모론은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부풀렸다. 통계를 조작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연준은 그 인플레이션을 지금 낮추고 싶어서 어쨌든 일자리가 계속 강하다게 나오면 이거를 근거로 이제 더 금리를 올릴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쓰고 있다. 이 음모론인데 그런 내용들이 좀 계속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음모론보다는 팩트 중심으로 보긴 봐야 되겠습니다. 팩트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해당 보고서는 이겁니다. 얼리 벤치마크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건 제가 언제부터 됐는지는 찾아보다가 어쨌든 방송 시간 맞춰서 오느라고 찾아보지는 못했었는데 기사들 보면 최근부터 이제 얼마 안 됐는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 연은이 자체적으로 미 전역의 일자리 상황 이거를 좀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내기 시작했는데 이 부분입니다. 2분기에 실제 일자리 증가수가 자기네들 봤을 때는 1,500개다. 우리가 이제 넘팜 페이롤이라고 하잖아요. 그 노동통계국 BLS에서 매달 발표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공식 자료인데 그거는 같은 기간에 100만 개 이상을 얘기했었어요. 100만 개 이상.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차이가 커도 너무 크니까. 그리고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은 어쨌든 이게 공식 기관이기도 하고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공신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사람들이 아름아름 계속 이게 좀 이상하다. 왜 이렇게 다르지? 그런 얘기들이 나오다가 이제부터 계속 그리고 공화당 쪽이나 이런 데서 BLS에서 문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야, 니네 이거 필라델피아 연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뭐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계속 일이 커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게 이제 제가 이제 숫자를 비교해 놓은 건데
지난해 4분기부터 올 1분기까지 분석이 좀 돼 있는데, 지난해 4분기를 보면 필라델피아는 한 202만 개, 공식 통계인 노동통계국 BLS의 이제 넘판 페이롤 고용보고서가 191만 개, 올 1분기에는 필라델피아가 170만 개, BLS가 162만 개. 여기까지는 막 크게 비슷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크게 비슷해, 크게 비슷하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겁니다. 2분기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은 1,500개를 했는데 BLS는 105만 개를 써냈다는 거예요. 이게 100만 개 이상 차이 나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이 100만 개 이상가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건 정말 가정인데 필라델피아 은행의 얘기가 맞다면 100만 개 이상 일자리가 지금 줄어든, 어쨌든 그동안 창출했다고 한 게 없다고 생각하면 지금 고용 상황이 상당히 둔화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내년 최종금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최종금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연준의 정책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얘기가 커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뭐 맞네 틀리네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이 지금 조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긴 합니다. 물론 일단은 노동통계국 자료가 중요하겠죠. 말씀드렸지만 이 필라델피아 자료가 나온 건 13일입니다. 한 열흘 정도 됐어요. 그래서 조금 뭐 인터넷 매체 중심으로 뭐 지역지 중심으로 얘기가 좀 나오다고 하다가 이제부터 계속 본격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더 보시죠. 그럼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일단 뭐 제가 세부적인 뭐 조사관까지 다 이렇게 뭐 일일이 어떻게 하는지는까지는 뭐 이제 저희는 이제 외부인이니까 알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조사관이 좀 차이가 난다. 필라델피아 은행은 분기 실업보험 지급 데이터 이걸 활용하는데, 우리가 매달 보는 이제 고용보고서, 이건 이제 약 13만 1000개의 그 기업들과 그다음 정부기관 그걸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그걸 이제 바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런 좀 중요한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고용보고서는 일자리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세컨잡, 그러니까 이제 투잡 쪽 메인 직업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퇴근한 다음에나 뭐 퇴근 전에, 아니 뭐 이렇게 출근 전에 하는 이런 파트타임 잡이 있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2개라고 계산한다는 거예요. 예상 뭐 3잡이 있다 그러면 3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복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고용보고서는. 그래서 요 부분이 약간 좀 차이가 있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에서는 차이가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이에요. 추정입니다. 확정된 건 추정만 하고 있어요. 이런 중복 계산 부분. 그래서 실제로는 조금 더 적은 거 아닐까? 이렇게 해서 필라델피아 은행이 어쨌든 자기네 방식이 또 모델이 있는 거죠. 그걸 해서 봤더니 2분기에서 한 100만 개 차이가 나는 거고, 그 일반 이코노미스트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부분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만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세부 모델 같은 건 다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중복 계산이 됐다, 그래서 정말로 일자리가 생각보다 적다 하면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더 많이 긴축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가능해지는 건데, 어쨌든 요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는,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좀 물어보고 하니까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는 얘기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 퍼스트 트러스트 여기서는 필라델피아 은행이 좀 과거 레코드가 없기 때문에 좀 이제 계절 주종이나 이런 거 할 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좀 이거를 신중하게 봐야 된다. ADP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많이 틀렸잖아요. 같은 ADP는 이제 민간 일자리 보고서인데 그거랑 실제 고용 보고서랑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물론 이제 그래서 이제 ADP도 한번 보정을 했었는데, ADP 니네 한번 봐봐라. ADP도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게 좀 어쨌든 공식 자료는 BLS니까 그걸 어쨌든 일자리 보고서를 볼 때 그 뭐 모델에 크게 문제가 없더라도, 모델을 만들 때 크게 문제가 없더라도 현실과는 좀 다를 수도 있다. 어쨌든 좀 감안해서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CNBC에서는 좀 이렇게 보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서로 이제 다른 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그런 좀 차이가 있는 거고, 계절 주종에서 좀 둘이가 차이가 있다. 그냥 기술적인 문제라 뭐 세부까지 깊이까지 뭐 들어갈 필요는 저희는까지는 없을 거고,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고 좀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기 생각에는 어쨌든 다른 데이터들 뭐 ADP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고용 상황을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2분기에도 어차피 강한 모습을 보였고, 일자리가 임금 상승률도 높았기 때문에 거의 제로 수준, 1,500개면 거의 제로잖아요. 제로 정도 늘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누가 말이 맞는지는 좀 알기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또 마지막에는 여운을 좀 뒀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100만 개 일자리 논란 관련해서는 조사 방식에 좀 차이가 존재한다, 양쪽에. 그래서 좀 서로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근데 정치권 논란이 좀 확산하고 있다. 공화당에서 계속 문제를 좀 삼는 거죠. 그럼에도 어쨌든 지금은 BLS 고용보고서 공식 자료다. 어쨌든 같은 뭐 지역 연원이긴 하지만 연방준비제도 입장에서도 트랙 레코드가 좀 적은 필라델피아 연은 자료, 물론 참고를 당연히 하겠죠. 그거보다는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이제 고용보고서를 볼 테고, 재무부나 이런 데서도 BLS를 볼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는 좀 들여다볼 겁니다. 아마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날지 내부적으로는 볼 테고, 좀 수치 조정이나 이런 걸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년 2월에 또 이제 전체적으로 그 올해치 일자리에 대한 고용에 대한 그 일자리를 수정을 한번 하거든요, 대대적으로. 그래서 요때 같이 한번 좀 잘 봐야 되겠다. 얼마나 수치가 좀 바뀌는지. 어쨌든 이런 논란이 한번 불거졌기 때문에 노동통계국 자체적으로도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공화당에서도 문제 삼고 하니까. 그래서 요때 상황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으로서는 누가 말이 맞는지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폭스뉴스는 이걸 가지고 엄청난 음모론을 좀 제기하고 있는데, 음모론에 휩쓸리기보다는 이런 이제 팩트 중심으로 상황을 보시고, 그 내년에 보정할 때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부터도 잘 볼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이제 한번 논란이 되면 노동통계국에서도 신경을 많이 쓸 테니까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좀 이게 예전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올해 좀 이게 고용보고서 좀 너무 많이 반영이 돼서 12월에는 30% 정도 줄여야 된다. 그래야 이제 1년간 연간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잘 맞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12월 고용보고서도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BLS 내부적으로 어떻게 조정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런 이렇게 리스크 요인, 변동 요인이 좀 있겠다. 그래서 어쨌든 요 100만 개 논쟁은 이렇게 전체적인 이런 큰 틀을 한번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좀 많이 할애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이 100만 개 논쟁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제 어쨌든 GDP가 잘 나오고 고용이 계속 잘 나오니까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가 좀 있어요. 그리고 월스트저널도 지금까지는 침체가 뭔 말이냐? 우리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시장 분위기는 또 다르죠. 앞에서 제가 처음 도입부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 미국 경제가 좀 변곡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둔화하는 거는 정도의 문제이지, 둔화하는 거는 그 방향으로 가는 거는 명확해요. 계속 긴축을 하고, 뭐 긴축의 약발이 얼마 드느냐가 문제이긴 한데 계속 긴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는 둔화할 수밖에 없어요. 서비스 업종에 지금 계속 약발이 잘 안 듣긴 하지만, 어쨌든 평균으로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계속 좀 금리 더 올리고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하면 부동산은 더 많이 깨질 것이고 상품도 더 많이 내려갈 수 있고요. 그래서 그쪽은 이제 좀 심하게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평균으로 따지면 서비스가 좀 덜 내려가더라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좀 내려가는 쪽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에 둔화하는 쪽이 맞습니다. 둔화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오늘 데이비드 테퍼 이분이 좀 전체적으로 투자자들한테 심리적으로 좀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줬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때때로 중앙은행이 당신에게 그들이 무엇을 할지를 말해주는데 그들을 믿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연준과 싸우지 말라는 얘기죠. 나는 쇼트 쪽에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팔라는 얘기죠. 이분은 채권도 지금 살 필요 없다. 왜냐하면 테퍼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어쨌든 금리와 가격이 반대로 가니까 금리가 더 한참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사봐야 금리 더 올리면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더 기다려라. 그래서 보통 요새 주식 뭐 투자할 것이 없는다고 얘기하는 분들에게 뭐 단기 채권 이런 거 좀 많이 권하잖아요. 근데 단기 채권도 썩 좋지 않다. 계속 금리 올라가기 때문에 굳이 뭐 나는 뭐 그래서 2년짜리 채권도 사랑하지 않는다. 뭐 러브 뭐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츠캐신 오늘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3,800이 오늘 사실 장중에 깨졌었거든요. 3,800 그 전부터 좀 얘기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웬만해서 3,800이 안 깨질 거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긴 했었는데 장중에 3,800이 깨졌으니까
3800이 내려 완전히 깨지면 산타클로스는 이제 뭐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쨌든 막판에 좀 올라서 3822로 마감하긴 했지만 장중에 이렇게 3800이 무너졌다는 얘기 좋은 신호가 절대 아니겠습니다. 근데 오늘도 그럼에도 톰리 이런 분들은 뭐 내년에 대규모 랠리 이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CNBC 요거 수치는 뭐 전에도 많이 나왔던 건데 한번 이게 정리가 돼서 그걸 제가 다시 한번 가져봤습니다. 참고하시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거는 그냥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이치뱅크가 어쨌든 제일 많이 뭐 4,500 뭐 정도 내년에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중간에 침체가 오면서 S&P가 3,250까지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 그래서 이제 윤재성 CIO가 그런 얘기 했었죠. 상반기에 깨진 다음에 하반기 올라가서 대충 비슷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굳이 뭐 매력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이 한번 보시고, 그래서 내년 뭐 상반기가 뭐 투자 적기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긴 하지만 또 시장이 이렇게 뭐 저희 생각처럼 마음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생각은 이렇습니다. 과도하게 갑을 먹을 필요는 없지만 전망과 분위기는 꽤 좋지 않다. 그리고 불확실성도 크다. 뭐 요거는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에도 이제 한 분이 여쭤봤었지만 변동성 지수 이게 사실은 잘 맞지 않아서 다들 뭐 헷갈려 하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월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크레딧 스위스는 이렇게 또 분석을 하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다 팔고 나가서 뭐 이제 현금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옵션 거래를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좀 이 빅스 지수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사람들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뭐 그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이죠. 내일이 이제 벌써 크리스마스 연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PC, 내일은 PC가 중요하겠죠. PC를 잘 봐야 될 텐데, 제가 이제 오전에 좀 전망치를 뽑아본 결과 실질 개인 소비는 0.1% 정도 올라가는 거로 전망이 되고, PC 물가지수 전망치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 또 이제 직접 진짜 숫자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하니까요. 지금 이제 이렇게 감을 잡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로이터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좀 이게 아무래도 다 휴가 가고 없어서 뭐 이렇게 변동성이 큰 거니까 너무 이제 거기에 몰입돼 가지고 너무 비관적으로 갈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경계심을 좀 더 높여야 될 것임은 제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 PC 이것도 좀 3월 스트리트에서 같이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 정도까지고요. 혹시 질문 내용이나 공유하실 내용 있으시면 제가 가능한 한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제 중간에 뭐 이제 오늘 맨하탄에서 경기 전망 뭐 이렇게 세미나가 있어서 갔다 오느라 오늘 급하게 좀 겨우겨우 기사를 쓰고도 했는데, 오늘 나가 보니까 맨하탄에, 그래서 제가 사진도 찍어 왔는데 오늘 좀 이제 시간이 빠듯해서 제가 못 보여드리는데, 제가 내일은 한국 시간이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내일 한번 조금 더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5번가 이런데 뭐 사람이 많아서 걸어다닐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맨하탄 같은 경우는 이제 꼭 로펠러 센터 앞에 트리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전반적인 분위기도 내일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하여튼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사람이 치여서 천천히 걸어갈 정도, 그 정도였으니까 오늘은 상황이 그렇고, 메이맵님, 럭키림님, 늦었지만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좀 땡땡이나 밝은 의상을 좀 입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님, 조언 감사합니다. 그리고 GDP, GDP 참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왜냐면 오늘도 다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식당에 가보면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사람이 정말 많아요. 사람이 정말 많아서,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식당 같은 것도 서비스업과 연결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둔화하겠느냐 이렇게 다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옥경님 감사하고요. 추가로 더 질문 없으시면 오늘은 이 정도로 마감하고요. 3월 기사도 제가 오늘 좀 급하게 쓰느라 다시 또 한번 정리를 해서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실 분들 참고하시고요. 오늘 감사하고 내일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